안녕하세요. 의사는 치료하고 자연이 낫게 한다. 경희바른 한의원 원장 주진원입니다. 자, 오늘은 공황장애에서 운동을 해야 할 것인가 말아야 할 것인가 라는 주제로 정보를 준비했습니다. 공황장애 환자분들에게 이제 자주 받게 되는 질문 중에 하나가 운동을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하는 것이 되겠는데요. 대부분은 막연하게 우리가 체력을 증진하기 위해서는 이제 운동을 하는 것이 필요하겠다라고 느끼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 공황장애에서 이 운동을 통해서 심장에 부담이 되고 무리가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이제 걱정을 하게 되기도 합니다. 실제로 공황장애 치료를 할 때 이 운동을 통해서 도움을 받는 분들도 계시지만, 또 일부에서는 이 공황장애 치료에 운동이 마이너스 요인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일부이지만 제가 상담을 했던 사례들 중에서는 과도하게 운동, 헬스를 하거나 또는 이제 다이어트를 함으로 인해서 그 과정 속에서 이 공황장애가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이제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황장애에서 운동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좀 명확하게 이해하는 것은 치료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공황장애와 운동과의 관계에 대해서 한 가지 연구를 먼저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자, 이 연구에서는 젖산이라는 물질의 농도가 높을 때, 그리고 운동의 강도를 높게 해서 운동을 했을 때 이 공황장애 당사자들이 어떻게 얼마만큼까지 견딜 것인가에 대한 연구를 진행한 것이 되겠는데요. 결론적으로는 전반적으로 잘 견뎠다라고 연구 결과를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개인적으로는 이 연구에서 한 두 가지 점을 주목하고 있는데요. 참가자들이 35명 중에서 34명은 괜찮았지만, 그 중에서 한 명은 이제 운동 강도를 높게 했을 때 공황 발작이 일어났다라고 이 연구에서는 결과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확률적으로 숫자는 작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높은 운동 강도는 일부 공황장애 환자들에게서는 공황 발작을 유발할 수 있는 개연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그리고 두 번째 또 주목하고 싶은 것은 바로 이 젖산이라는 물질이 되겠습니다. 이 젖산이라고 하는 물질은 이제 공황 발작을, 공황 장애를 유발할 수 있는 물질로 연구가 되어 있고, 특히 이 젖산이라고 하는 물질은 이제 운동과도 관련이 깊기 때문에 공황장애와 운동과의 관계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젖산이라고 하는 물질을 좀 이해하는 것이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공황장애와 운동에서 이제 고려해야 될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젖산이라는 물질이 되겠는데요. 자, 이 젖산이라고 하는 물질은 우리가 운동을 할 때 포도당이 분해되는 과정에서 나오게 되는 물질입니다. 자, 만약에 운동을 하면서 포도당을 분해해서 에너지를 쓸 때 이 산소가 충분하다면 다량의 에너지와 그리고 물, 이산화탄소로 분해가 되는 것으로 연구가 되어져 있는데요. 만약에 산소가 충분하지 않은 상황일 때는 소량의 에너지와 이때 포도당이 분해되면서 젖산이 나오게 되고, 이 젖산이 바로 근육통과 피로를 일으키는 것으로 이제 연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젖산을 흔히 피로물질로 많이 알려져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공황장애와 이제 운동과의 관계를 중간에 젖산이라고 하는 물질이 매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젖산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한 3가지 정도의 연구를 소개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자, 이것은 1985년도에 제시된 연구인데요. 자, 이 연구에서는 젖산이라고 하는 물질을 외부에서 공황장애 환자들에게 인위적으로 주입을 해서 이 당사자들에게서 어떤 반응이 나타난 것인가를 이제 연구한 것이 되겠는데요. 결론적으로 이 공황장애가 있는 대상자들에게 이제 젖산을 외부에서 주입했을 때 불안과 공황 유사한 증상을 느꼈다라고 하는 것으로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2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공황과 불안이라고 하는 것이 심리적 스트레스로 인한 것뿐만 아니라 신체 자극으로도 유발될 수가 있겠다라고 하는 것이 되겠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공황장애가 있는 당사자들이라면 이 젖산이라고 하는 물질에 굉장히 민감하다. 젖산이 들어갔을 때 불안과 심리적으로 공황을 느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임상적인 관점에서 볼 때는 뭔가 젖산이 유발될 수 있는 환경에 놓이게 되는 것을 이제 공황장애에서는 좀 피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것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소개해드릴 2번째 연구는 이제 공황장애에서 알칼로시스라고 하는 이제 산염기 불균형이 있을 때 신체에서 이 젖산 농도가 어떻게 반응을 하고 변화를 할 것인가라는 것을 연구한 것이 되겠는데요. 자, 이 연구가 첫 번째 연구와 차이가 있는 것은 첫 번째 연구에서는 젖산을 외부에서 신체 내부로 주입을 해서
그 신체에서 어떤 반응이 나타나는 것인가를 연구했다면, 이 연구에서는 신체 내부 자체에서 발생하는 이제 젖산 농도의 변화를 연구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연구에서 특히 주목하고 있는 바는 이제 과환기 시의 젖산 농도가 어떻게 변화하는가를 이제 보게 되는 것인데요. 자, 과환기라고 하는 것은 공황장애, 공황 발작이 왔을 때 질식감을 느끼면서 호흡을 깊게 들이쉬고 내쉬는 이제 그런 과정에서 CO2가 많이 빠져나가는 것을 의미하게 되는데요. 자, 이때 이 그래프에서 보시면 까만 점으로 표시되어 있는 부분이 이제 공황장애에서 나타나는 이제 젖산 농도의 변화가 하얀 점으로 표시되어 있는 이제 정상적인 경우보다 더 높게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 연구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 두 가지를 보자면, 자, 첫 번째는 공황장애가 있는 경우라면 체내에서 자체적으로 젖산 자체가 많이 생성될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되겠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과호흡 같은 어떤 동작을 통해서 이런 젖산이 더 배출될 수가 있다, 많이 나타날 수가 있다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운동과 같은 이런 호흡을 깊게 하는 동작에 대해서도 한 번쯤은 이제 이런 연구를 고려해 보는 것이 필요할 수 있겠다라는 것이 이 임상적인 시사점이 아닐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소개해드릴 세 번째 연구는, 자, 공황장애에서 뇌의 신경활동에 따른 뇌 내에서의 젖산의 축적에 대한, 이제 젖산의 반응에 대한 연구가 되겠는데요. 자, 이 연구와 앞선 연구의 차이는, 앞선 연구에서는 이제 신체에서 일어나는 이제 젖산의 반응을 연구한 것이라면, 이것은 뇌에서 일어나는 이제 젖산의 반응을 연구한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 연구에서는 이제 시각 자극을 주어서 대뇌의 시각 피질의 영역에서 일어나는 이 젖산 농도의 변화를 본 것인데요. 결론적으로 이 그래프에서 보시듯이 까만 점으로 표시되어 있는 이제 공황장애의 뇌의 시각 피질 영역에서 젖산 농도가 하얀 점으로 표시되어 있는 정상인 경우보다 더 높게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두 가지는, 자, 첫 번째는 뇌에서도 젖산이 축적된다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즉, 공황장애가 있다면 몸에서, 신체뿐만 아니라 뇌에서도 젖산이 축적되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몸에서 전반적으로 젖산 축적이 잘 일어날 수 있는 개연성을 갖고 있다. 이것은 즉 공황장애 당사자들이 굉장히 쉽게 피로를 느낄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의미할 수 있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 또 한 가지 연구에서 함께 제시를 하고 있는 것은 이 제시는 이제 다른 연구에서도 제시가 되고 있는 것이지만, 공황장애에서는 뭔가 젖산을 대사하는 것에 문제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라고 의견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즉, 젖산이 생성되고 또 제거되는 그 과정이 정상인들보다 뭔가 문제를 가지고 있어서 젖산이 잘 생기고 잘 해소가 되지 않기 때문에 젖산이 몸과 뇌에 잘 쌓이게 되고, 그것을 통해서 굉장히 쉽게 피로를 느낄 수 있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이제 세 가지 연구를 좀 종합을 해서 말씀드린다면, 공황장애에서 나타나는 이제 굉장히 중요한 특수성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젖산이라고 하는 물질과 관련이 있다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공황장애에서는 이제 신체적으로 젖산 대사 기능이 좀 저하되어 있어서 젖산 제거에 시간이 걸릴 수 있고, 신체적으로 젖산이 잘 축적될 수 있기 때문에 피로를 쉽게 느낄 수 있겠다라는 것이 되겠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런 신체 활동뿐만 아니라 이제 두뇌 활동 시에도 젖산이 잘 생기기 때문에 정신적인 피로도 굉장히 쉽게 느낄 수 있겠다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 이렇게 젖산이 이제 축적되면 젖산의 축적에 굉장히 또 민감해지면서, 이런 젖산의 축적은 심리적인 스트레스가 없더라도 신체적으로 불안과 공황을 자극할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있겠다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운동을 통해서 이 공황장애를 치료할 때 도움을 받는 분들도 계시지만, 또 어떤 경우에는 이런 운동이 이제 젖산의 축적을 유발하게 되고, 이 몸의 특성상 이런 젖산이 바로 다시 공황을 자극할 수 있는 이제 그런 개연성을 가지고 있는 이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종합해서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공황장애에서 운동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운동을 해야 될 것인가, 말아야 할 것인가라는 이제 질문을 우리가 되돌아가 본다면, 공황장애에서 가지고 있는 하나의 특성으로서 이제 공황장애에서는 젖산이 잘 생긴다는 것과, 이 젖산은 몸과 마음에서 모두 피로를 일으킬 수 있고, 이것이 불안과 공황을 이제 유발할 수 있는 개연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한 젖산의 생성을
이제 회피하는 것을 저는 권장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치료하는 이제 치료 프로그램에서는 약 5단계의 치료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 중에 초기의 단계인 1, 2단계에서는 운동보다는 휴식을 권장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어느 정도 치료가 진행된 3, 4단계에서부터 운동을 하실 것을 이제 권장을 드리는데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치료의 초기라면 또는 전혀 치료를 하고 있지 않는 분들이라면 만약에 여유 시간이 1시간 정도 하루에 주어지고 있다면 이제 운동을 하는 것보다는 먼저 수면을 취하고 나서 다음에 운동을 하든가 정시간이 없다면 먼저 수면을 선택하는 것이 공황장애를 이제 치료하거나 관리하는 데 있어서 좀 더 유리한 측면이 아니겠는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공황장애에서 운동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말씀드린 이 젖산과의 관계를 한번 고려하시는 것이 필요하고 각각 개인에 맞춰서 취사 선택을 하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정보가 여러분들에게 크게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